여기는 앞에 그 한 거랑 좀 비슷해. 비슷한 내용인데. 생태계 구성 요소 하는데 아까 생태계가 그거잖아.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제 환경하고 그지? 그거 다 포함한 거. 환경하고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데 여기 나오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환경하고 그다음에 이거 생태계면 이제 환경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 다 통틀어 말하는 거. 통틀어서. 그래서 쭉 보면은 밑에 그림 보면 사슴 같은데 사슴이 한 마리가 딱 있어. 저게 이제 개체고 여기는 용어를 좀 정확히 알아줘야 돼. 개체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사슴이 딱 있어. 근데 개체 군 그러면은 군자가 한자로 무리 군자야. 그러니까 같은 종들의 무리, 같은 종 무리. 되겠어? 이게 개체 군이야. 근데 군집은 또 뭐냐면 개체 군들이 모여 있는 거. 개체 군이 뭐니까 여러 종이 있는 거지. 군집은 여러 종. 이거는 한 종이야, 한 종. 한 가지 종. 군집이고 집자가 또 뭐야 이게? 모을 집자잖아.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다. 여러 종들만 있다. 이거고 생태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물도 포함하고 여기만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환경까지. 그걸 다 포함한 거를 생태계라고 한다. 그래서 생태계 종류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열대우림. 가장 그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지. 얘가. 그리고 사막도 나오네. 사막. 가장 그 생태계 다양성이 낮은 거였지 아까 앞에서. 그래서 좀 조금 조심할 게 여기 저 중앙공원 있잖아. 중앙공원.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야. 중앙공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막 생물도 많이 살잖아. 또 집에 있는 어항도 그것도 생태계야. 그것도 그런 것도 생태계라고 해. 왜냐면 거기 생물 그 어항 안에 뭐 물고기를 키워. 물고기도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뭐 이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태계는 봐봐. 어항과 같이 작은 애부터 바다와 같이 큰 것도 있다. 뭐 논, 밭 이런 것도 다 생태계야. 여기 있네. 산, 사막 이런 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고 텃밭, 공원, 저수지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것도 생태계다.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아까 생물하고 환경, 비생물적 요인이 환경 말하는 거 환경. 그걸 다 포함하는 건데 생물적 요인은 모든 생물들 인간도 그지? 여기 속하지 사람도.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인간은 어디에 속해? 현준이 너는 어디에 속해? 응? 너는 이 중에 뭐에 속해? 소비자지 이거지. 생산자는 뭐냐면 광합성을 일단 해야 돼. 광합성이 뭔데? 햇빛 받아갖고 그 비대너지 가지고 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제 포도당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애들이 생산자. 그래서 식물들 다 식물 플랑크톤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은 생산자. 소비자는 제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딴 걸 먹어야 돼. 딴 걸 뭐 뜯어먹고 잡아먹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소비자. 동물들은 다 동물성 플랑크톤도 마찬가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 플랑크톤 뜻? 들어는 봤을 텐데. 응.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에, 바다나 호수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디 딱 이렇게 딱 붙어갖고 살고 있는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그 플랑크톤이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나눠.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 못해.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얘를 먹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분해자. 자, 분해자는 얘네들이 죽어. 뭐 식물이 죽던 동물이 죽던 죽어. 사체. 그다음에 호랑이가 응가해. 응가면 그 배설물이 계속 있어. 나중에 썩지. 썩어서 배설물 이런 것들을 모아가 분해해갖고 에너지 얻는 애들이 분해자. 그러니까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이지. 만약에 호랑이가 늙어서 죽었어. 그럼 호랑이 늙어 죽으면 지가 땅파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 그건 아니지. 그냥 누구 죽으면은 그냥 그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숲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온갖 막 뭐 다람쥐 시체도 있고 막 뭐 시체를 막 널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지. 왜 그럴까? 누가 다 치우나 자꾸? 이거지. 얘네들이 뭐야? 분해자가 그거를 곰팡이나 세균 이런 애들이 이거 시체를 분해하는 거지. 분해해서 지금도 먹고 사는 거야. 이해가 이거? 버섯도 마찬가지고 그 버섯이 살아있는 나무에는 안 피지. 좀 죽은 나무라든가 그렇지? 그런 데서 피잖아. 버섯이 생기잖아. 그렇고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오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말하는 거 환경. 그래서 뭐 비, 온도, 물, 토양, 공기 요거는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생태계라고 하면은 비생물적 요인 환경 말하는 거지. 환경하고 생물적 요인 이렇게 나오고 빛, 온도, 물, 공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뭐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식물이 그런 거 알아?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잘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거 알아? 예를 들면 해바라기는 계속 이제 그 태양 있는 쪽만 이렇게 바라보거든. 식물들이 태양 있는 쪽으로 더 이렇게 굽어 자라나? 그거는 그럼 누가 영향을 준 거야? 빛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준 거지, 그지? 또, 그 뭐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영향 준 거는 여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설명해줄게. 그 다음에 하나 뭐 또 이게 이렇게 영향 주는 거는 지렁이가 땅속을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유기물을 먹거든? 그러면 지렁이가 지나가는 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 통로가 생기잖아. 그 통로가 생기면은 토양에 그 통기성이 높아져. 흙 밑에까지 좀 공기가 잘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는 뭐야? 지렁이가 환경한테, 토양한테 한 거지. 그래서 반작용. 예시가. 그럼 예시 쭉 나오면 이제 보면은, 자, 가을에 좀 이렇게 기온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녹색, 초록색 나뭇잎들이 노랗게 또는 빨갛게 단풍이 들잖아. 그럼 왜 그런 거야? 기온이 낮아졌어. 아, 기온이 생물한테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지. 그런 거. 또 아까 뭐 예를 들었지? 지렁이가 흙 속을 막 돌아다니면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죠. 또는 뭐 식물이 광합성 했더니 공기에 성분이 변해지고 광합성은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지지.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산소를 내뿜어 주거든. 광합성하면. 그러면 식물이 여기 공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얘네들끼리 영향 주는 거. 풀이 많아지니까 토끼가 많아졌대. 그럼 풀이 줄어들면 토끼가 또 감소했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 하나?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은 이제 이런 거 계속 배워. 그래서 빛하고 생물 사이 관계. 자, 얘는 뭐냐면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한 개가 있어. 보통 나무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그러면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면 이쪽 한 부류의 나머지도 이쪽 위에 있는 이파리들은 햇빛을 잘 받잖아. 그래서 광합성을 잘하니까 이파리가 두께가 두껍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파리들은 어떻게 돼? 그늘지지. 밑에 있는 건 그늘지잖아. 여기 있는 이파리들은 이 이파리가 얇아. 얇다 이거야. 왜 어차피 광합성 잘 못하거든. 그 말은 이 그림인데 이 이파리 단면이야. 강한 빛을 받으면 이파리가 두꺼워. 왜? 광합성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약한 빛을 받아 어차피 광합성 많이 못해. 이게 이파리 두께가 얇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누구야? 빛이 세게 생긴 거 해가지고 숲길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우리가 그 양지 식물이라고 그래. 양지. 그거 알아? 그 청개구리가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어갖고 엄마 기구로 말을 하면은
어? 청개구리 얘가 어떻게 돼? 맨날 거꾸로 행동하잖아.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 아 얘가 맨날 거꾸로 행동하니까 엄마가 말한 거에 거꾸로 행동하니까 내가 줬거든. 응? 막 물 흐르는데 그냥 엄마 묻어줘 죽으면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똑바로 이렇게 물 안 흐르고 하는데 묻어줄 줄 알고 그거 알아? 그래서 막 청개구리가 그 이제 엄마 개구리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마지막이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지. 물 막 흐르는 데다가 엄마를 묻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우등 막 떠내려가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 오면 그렇게 운다며. 뭐 아무튼 그 엄마 개구리가 어? 청개구리한테 뭐라고 말해줬을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양지 바른 곳이 어딘데? 양지가 어딘데? 네, 빛이 좀 잘 들어오는 곳에 따뜻한 데 묻어줘. 이 얘기였는데, 그지? 그러니까 만약 애들이 양지, 뭐 음지,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양지 그랬더니 뭐 소몰이 그 양지 그거예요. 어떤 소고기 양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아무튼 양지 식물은 이제 햇빛이 태양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 그 뜻이야. 양지. 음지는 뭐야? 음지. 음지는 이제 그늘진 곳 그 얘기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양지 식물은 좀 햇빛을 많이 받아 잘 자라고 음지 식물은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그늘지고 그래도 얘들은 자란다는 얘기야. 만약에 양지 식물이 이런 그늘진 데 있잖아? 그거 죽어. 지금 못 살아.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하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두껍고 봐. 햇빛이 강하면 울타리 두껍고 빛이 약한 데서 하는 애들은 잎이 얇고 넓어갖고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했다. 또 아까 얘기한 게 저건데 이게 한 식물이잖아. 나무 한 그룹. 에서도 강한 빛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더 두꺼워. 한 식물에도 그래. 그러니까 위쪽이 좀 두껍고 밑에가 얇고 이렇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빛의 파장과 생물. 원래 이거 단어이 조금 설명이 긴데 이건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 다. 되도록이면 다 할 건데. 자, 빛의 파장은 저거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분필 색깔이 빨주파로 다 있네. 자, 빨간 사과는 빨간 사과가 있어. 빨간 사과는 왜 내 눈에 빨갛게 보일까? 왜 빨갛게 보여? 사람 눈이 이렇게 있어. 빨갛게 보여. 왜 그럴까? 자, 백색광이 왔어. 백색광을 딱 보았어. 그럼 백색광 속에는 사실 뭐가 있어? 그 무지개 알지? 무지개가 백색광 햇빛이 백색광인데 그거를 파장별로 쫙 이렇게 분산시킨 거야. 분산. 그치? 그래서 빨간 쪽 하나 쭉 나오잖아. 백색광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는 파랑도 들어있고 초록도 들어있고 빨간도 들어있어. 백색광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빨간 사과는 왜 빨간 것도 보여? 내 눈에 빨간 빛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빨간 게 보이는 거야. 그 말은 파랑하고 초록은 뭐 하는 거야? 빨간 사과는 파랑하고 초록은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하고 초록 흡수해버리고 백색광 보면 파랑도 흡수하고 빨간 사과는 파랑 흡수를 하고 너만 빨강만 반사를 한 거야. 빨간 물체는 이래. 알겠어? 그럼 초록색 이파리는? 초록 이파리는 왜 초록으로 보여?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백색광이 들어왔어. 빨, 초, 파 다 들어왔어. 이게 백색광이지? 백색광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내 눈에 이게 이파리가 왜 초록으로 보여? 초록빛만 반사를 하는 거야. 초록이 얘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이거 파랑하고 빨강은 지가 흡수해버린다고. 이거 흡수. 파랑 흡수, 빨강도 흡수. 중1 때 배웠지? 자,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가 뭐냐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어. 이게 뭐냐면 너 그 김 있지? 김밥 싸는 김. 그 색깔이 어때?
김 색깔. 검정색 아니야? 네. 응. 근데 너 그 김이 바닥에서 나오잖아. 바닥 물에서 딱 김 싹 꺼내잖아. 빨개. 김이 홍조류야. 김 홍조류. 김 알겠지? 응. 우리가 먹는 김, 김밥 싸는 김이 홍조류야. 그럼 봐라. 홍조류는 뭐야?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빨간 사과처럼. 그러면 홍조류 제가 김이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거든. 그럼 빨간색은 어떤 걸 흡수를 잘해? 초록이랑 파랑, 그치? 자, 근데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광은 깊은 바닥까지 쭉 들어갈 수 있어. 빨간 빛은 이 정도 한 20m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은 쭉 이런 데까지 바닥 깊이까지 분포해서 살 수 있는데 왜? 파란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이 쓰니까 지. 그 얘기야. 되겠어? 근데 그에 반해 녹조류는 어때? 녹조류는 자, 녹조류 어떻게 뭘 흡수를 해? 빨강이나 파랑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들어오는 여기까지만 얘들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그 살고 있는 서식지 깊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잘 흡수할 수 있는 거를 그 빛이 도달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조류는 파란 빛은 이 깊이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데까지 산다는 얘기야. 녹조류는 빨간 빛을 주로 흡수하니까 광합성에 이해가는 거? 녹조류가 그 녹색은 파란색도 흡수를 하긴 하는데 빨간색 빛을 주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거든. 빨간색을.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는 곳까지만 살고 들어오는 곳까지 그 더 깊이는 안 살잖아. 그 얘기인 거네. 알겠지? 그럼 이것도 뭐야? 아, 빛이 어떤 그 조류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쟤네들이 살고 있는 거에 영향을 줬다 이거지. 그거 알아야 되고 너 저거는 필기해놔야 돼. 저거.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저거를 필기. 이게 둘 중에 한 개만 해. 둘 다 해도 되고. 필기 조금 빨리 해야 돼. 네, 1초 시간 생물 예도. 자, 그 코스모스가 꽃이 언제 피어? 코스모스. 잘 몰라? 그러면 개나리, 진달래는 언제 피어? 꽃이? 보면 그지? 조만간 이제 한 3월 말쯤 되면 이제 막 노랗게 막 분홍색 꽃 피는 거 볼 수 있어. 이제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걔네들이 개나리나 진달래가 야 3월 말이네 꽃 피자. 달력 보고 피냐? 달력 보고 걔들이? 스마트폰 키고 달력 보고 3월 말이네 꽃 피워야지.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보고 피는 거가? 걔네들이? 햇빛에 그 지금 이제 겨울에서 요즘에는 아침에 몇 시에 떠? 한 7시쯤 되면 뜨는 것 같은데. 근데 너 한여름에 한 6월 20일, 7월 초 그때는 아침에 해 몇 시에 떠? 8시. 응? 아침에?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떠? 한 5시 몇 분이면 해 떠. 그리고 여름에 봐봐. 밤에 해 몇 시에 져? 지금은 한 5시, 6시 되면 어둡잖아. 근데 한여름 되면은 한 7시 반 뭐 한 그때까지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다고. 그럼 왜 그런 거야?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이런 그 길이가 어떻게 돼?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1초 시간이 동물의 생식 또는 식물의 꽃피는 거 그런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붓꽃 얘는 봄이나 초여름에 꽃이 피고 코스모스는 1초 시간 짧아지는 이제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핀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 생물 또 동물들의 이제 그 번식 이런 데도 그 1초 시간이 영향을 준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묻지는 않는데 이 원래가 이렇다는 얘기야. 장 1일 식물은 해가 길어야 꽃이 피는 애들, 단 1일 식물은 해가 짧아야 꽃 피는 애들. 그래서 24시간인데 12시간 이상 빛을 받으면 이들은 꽃이 피어. 장일 식물은 뭐 그런 거고 12시간보다 그 낮의 길이가 짧으면 이제 꽃이 피는 애들이 단일 식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낮의 길이에 따라서 꽃이 피는 거를 그걸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온도하고 생물은 그 온도와 또 생명체한테 영향을 준 거.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 곰, 뭐 각지 다람쥐 이런 애들은 겨울잠자잖아. 추우면, 그치? 온도가 낮아지면. 또 철새 얘들도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지, 그치? 야,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으면 뭐 몸속이 밝아져서 열을 감추고 온도가 낮으면 어두워서 흡수가 안 돼. 자, 여기 보면 자, 얘네 볼게. 여기 자주 나오는 건데 똑같은 거 여우다. 여우인데 북극에 사는 애들하고 사막여우하고 완전 다르지 생김새가 똑같은 여우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더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여우는 저 포유류니까 체온이 일정해 정원동물이야 몸이 털로 덮여 있잖아. 그러면 얘는 더운 데 사니까 어떻게 해? 여기 방출을 많이 해줘야 돼.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어때? 생긴 모양이? 귀 이런 데 되게 크지? 몸에 말단부가 크다는 얘기야. 몸통은 작고 그러면은 부피당 표면적 값이 그 크기 때문에 열 방출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얘 봐봐 북극 춥잖아 그치? 추우니까는 열 방출을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해야 돼. 많이 하면 얼어주고 열 방출을 조금 해야 돼 조금. 그러니까 귀 봐봐 귀가 되게 조그맣지? 왜? 귀 이런 데로 열 방출을 많이 하거든. 되겠어? 그리고 몸통이 되게 뚱뚱하지. 왜? 뚱뚱해야지 열 그 방출을 적게 해.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식물도 매우 추운 데 사는 애들, 뭐 매우 더운 데 있는 사는 애들, 물이 뭐 별로 없는 데 사는 애들. 여기는 온도니까 기온 되게 낮은 데 사는 애들은 잎이나 꽃에 털이 있대. 그래서 너무 체온이 뚝 떨어지는 걸 막는다. 또 아예 기온 낮아지면은 단풍 들어가고 이파리가 떨어뜨리는 애들도 있지.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상록수라 그래. 이거는 겨울 내내 이제 푸는 건데 그 물이 얼면 안 되잖아, 그지? 물이 얼면 안 되니까 식물 몸에 있는 물이 그 농도를 높여. 그러니까 저장해놨던 얘들이 저장해놨던 녹말 형태 그런 걸 다시 설탕 형태로 바꿔갖고 식물체 내의 삼성을 높여.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순수한 물은 몇 도에서 얼어? 순수한 물은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얼지. 근데 너 소금물이라든가 설탕물 이런 것들은 어때? 0도에도 안 얼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거든. 얘도 이제 그런 거지. 몸 속의 삼투압을 농도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잘 안 얼게 한다는 얘기야. 얘들은 아예 추우면 이빨에다 떨어뜨리는 거고 어차피 광합성도 잘 못하니까 이빨에 떨어뜨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자, 물을 많이 먹을 수 없는 데 사는 애들은 자 봐봐 육지에 사는 애들은 물을 갖다가 쉽게 먹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몸속의 수분 증발도 좀 억제하고 수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을 했대. 곤충 얘네들도 보면은 몸 표면이 이런 식으로 수분 증발이 안 되게 된다는 얘기고 수분을 최소화해서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거의 안 흘려. 그럼 어떻게 해? 안 그래도 물 먹기 힘드니까 땀으로 물을 다 벌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낙타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조절한다. 또 오줌을 넣어도 어떻게 된대? 너무 진한 오줌을 즉 물을 조금 내보내는 거지. 진한 오줌을 조금 싸는 거니까 물을 먹기 힘든데 사는 그런 애들은 그렇다는 얘기고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는 애들은 이런 행동을 안 하겠지.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식물도 육지에 사는 애들은 물을 먹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뿌리가 막 깊이 뿌리가 발달해 있대. 근데 아예 물에 사는 애들은 어때? 널린 게 물 아니야. 근데 뿌리가 발달할 필요 있어? 필요 없지. 대신에 뭐가? 통기 조직. 왜?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물에 떠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튜브 같은 거, 스펀지 같은 그런 통기 조직이 오히려 발달해 있다. 근데 아예 건조한데 얘보다 물을 더 힘든데 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 저수 조직이 발달해갖고 몸체 안에 물을 가득 저장하고 있지. 그리고 이파리도 뭐로?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도 막는 거지. 선인장이나 알로에 잘라봐 물 찡 나오잖아.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지렁이나 두더지가 땅속으로 물어다니면 통기성 못 가지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도? 뭐 호기성 세균
그다음에 현미성 세균. 그 용어만 좀 설명해 볼게. 호자가 좋아하는 호자야. 응? 좋아하고 뭐, 야 뭐 나한테 호감 있어? 너 쟤한테 호감 있냐? 할 때는 호자가 뭐야? 좋아하는 감정 있냐? 이거잖아. 형은 뭐야? 형은? 극혐 이런 말 하잖아. 극혐. 혐오한다. 싫어 싫어 이런 거잖아. 혐기. 공기를 안 좋아하는 세균.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땅속 깊은 데는 공기가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세균은 땅속 깊은 데 살고 토양 표면 이런 데는 호기성 세균이 산다. 산소랑 그런 게 필요하니까 어종이다. 깊이에 따라서 세균이 사는 것도 달라진다. 그리고 공기하고 생물도 실제로 그때 잠깐 얘기했었지. 그 공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 여기가 이제 0m. 근데 어떤 나라는 해발 고도가 4,000m. 케냐가 이런가? 4,000m 된 나라가 있어. 그럼 여기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숨쉬기가 좀 어려워.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 중에 아무래도 산소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대신에 혈액에 자 여기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얘네는 뭐 피 한 방울이나 피 한 방울 뭐 1ml나 적혈구 개수가 1만 개 있고 1만 개 적혈구가.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 한 방울 뭐 1ml나 적혈구가 한 2만 개씩 있대. 저렇게 적응했다고. 적혈구 수가 훨씬 많아. 저기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보면은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혈액 속에 뭐가 적혈구 수가 많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기 중에 산소가 적으니까 몸속에 산소 5만 원 적혈구 수라도 많아야 어떻게 돼? 적은 그 공기 중에 산소를 사람 몸 쪽으로 그렇지? 산소를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준다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거기 사는 사람은 적응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이런 데로 전주훈련을 간다? 일부러 전주훈련 저기로 가. 그럼 저기 막 훈련하면 어떻게 돼? 안 그래도 숨차 죽겠는데, 그렇지? 거기서 훈련을 하다 왔어. 근데 여기 내려왔어. 여기서 딱 경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숨 하나도 안 차고 막 뛸 걸 그냥? 그럴 거 아니야. 그렇고 그다음 공기 중에 산소는 먹어도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이용된다. 이건 알 거고. 그다음 나무가 혹시 이거 들어봤어? 피톤치드? 들어봤어? 왜 그 숲에 딱 들어갔는데 상쾌한 기분 느끼잖아, 그렇지?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주변에는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겨. 죽은 나무에 막 썩으면서 곰팡이 세균이 번식하잖아. 살아있는 나무야.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피톤치드. 그래서 주변 공기 성분이 발전해 변한다. 살아있는 나무는 곰팡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무가 썩지 않잖아. 근데 죽은 나무는 막 썩고 곰팡이 피고 하잖아. 그게 살아있는 나무 이걸 분비해서 그렇대. 그래서 집안에 막 식물도 키우고 하면 이거 분비하니까 좋겠지, 그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 이거 다 했네. 여기 차라리 그냥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 그러면? 여기 이거 8번 한번 보자. 8번 문제. 바다의 깊이에 따른 해조류 분포와 바다의 깊이에 따른 빛의 파장. 아까 했던 거겠지? 옳은 거 찾아보래. 기억. 파장이 짧은 빛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드러난다. 아마 첫날 그거 했었는데 생각나나? 전자니까? 그래서 빨간 옷 하나고 이렇게 있고 이거 가시광선. 보라색 옆에가 뭐였지? 자외선 옆에가 X선, 감마선. 그 다음에 빨간 옆에가 적외선, 옆에가 마이크로파, 그 옆에가 전수. 이렇게 했었어. 그럼 이 중에서 누가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은 게 누구였지?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도 세거든? 누구? 파장이 짧은 거 에너지 세.
감마선 이거지. 감마선 쪼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빨대로 척하는 것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 오라가 세고 파장이 작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 나와 있어 여기. 파장이 660 나노미터, 470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어. 그럼 파장이 짧은 애가 깊이까지 들어가네. 그치? 맞잖아. 기억은 맞고. 니은 해조리의 분포는 빛의 파장에 대한 적응이다. 그렇지. 파장에 따라서 적응을 한 거지. 디귿 해조리는 몸 색깔과 같은 색깔의 빛을 주로 광합성에서 이용한다? 어때? 아니지. 왜? 아니 빨간색 얘는 빨간 빛을 광합성에서 이용해? 아니 빨간색은 반사한단 말이야. 이용 안 해. 파란색을 이용하는 거지. 틀렸지. 미역은 홍조류? 뭐 이런 걸 물어봐. 자 너 미역국 먹어봤지? 미역 뭘까? 미역이 어디서 팔까? 미역은? 녹주. 엥? 갈조리야 갈조류? 근데 어쨌든 틀렸어. 이해돼 이거? 저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자료 해석하는 거 3번? 뒤에 거 3번 한번 해볼까? 이게 몇 쪽이야? 303쪽에 3번 자료 해석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여러 적에 걸쳐 서식하는 사슴종 A의 체중과 서식 위도. 사슴이 있는데 와 사슴이 200kg가 넘네. 그지? 어디에 사는 애들? 여기 좀 추운 데 사는 애들은 240kg야. 뚱뚱해 사슴이. 여기보다 좀 덜 추운 데야. 그치? 거기는 뭐 체중이 한 180kg야. 체중하고 위도. 오른 거 찾아보래. 자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 낮다. 추워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사슴종 A는 고위도에 서식할수록 몸집이 크다. 몸집이 크니까 무거워지겠지. 맞지? 사슴종 A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 그런데 잘 봐봐. 사슴도 정원동물이야. 체온이 일정해야 되는데 추운 데 살면 어떻게 해? 열을 많이 방출하면 체온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런 애들이거든. 이쪽이거든.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많아져? 그러면 안 되지. 얼어 죽으라고? 그치? 그리고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실제로 적어. 그래서 아까 그 북극여우가 뚱뚱하잖아. 응? 그러면 단위 체중당 부피가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여기 적다. 알겠지? 디귿 개구리가 겨울잠 자는 거는 이와 동일한 환경 요인. 자 이와 동일? 자 이게 뭐야? 온도에 대한 거잖아. 그럼 개구리 겨울잠 자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추워서. 동일한 맞는 거지. BD가 답이지 3번.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하고 숙제로 그 앞에 299쪽 그 개념 확인 문제까지는 했는데 이게 원래 몇 시에 끝나?